자, 요거는 이제 임철초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 것이죠. 뭐냐면 적천수 천미책에 나와 있는 사주를 이제 제 태화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면서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적천수 천미책에 나와 있는 사주죠. 기미, 정축, 무자, 기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관료로서 높이 간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장관, 총리 요급의 굉장히 높은 그런 관료예요. 그런 관료인데 요게 대해서 이제 설명을 책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비중당의 사주인데 천간의 무기가 정을 만나고 지지에는 충미가 겹쳐서 자축이 토로 합하니 이것은 진격의 상으로 이미 가색격을 이루었다. 종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색격은 이제 토로 종하는 거죠. 부적한 것은 표중 신금이 인출되는 바가 없고 또 국중에 정화가 셋이나 보여 축중 신금이 암암리에 손상되므로 생활의 묘를 이루지 못하니 이 때문에 자식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약 천간에 하나의 경이나 신이 투출하고 지지에 하나의 신이나 유를 간직했다면 반드시 자식이 많았을 것이다. 좀 이상하네요. 왠지 생각하시면은 이거 남자인데 남자는 식상이 어떤 자식이 아니라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명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적천수 천미의 관법은 남자도 식상을 자식으로 봤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설명을 해보면 이제 비중당 사주이다 해서 중당은 벼슬아치다. 자축이 토가 가색격 진격이 되고 식상을 자식으로 봐서 식상 축중 신금 식상이 정화에 손상되어 자식을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고전의 적천수 천미는 거의 뭐 적천수 자평진전 뭐 공통보감에서 거의 고전의 고전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는 관법이 좀 다른 게 있다는 거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견은 제 의견이죠. 제가 단 건데 이제 가석격이 아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전이 정통인데 무슨 고전을 비판을 하세요? 비판해야죠. 맹신을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죠. 자, 가석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축이 토가 아니라 해자축으로 수로 볼 수 있다. 꼭 왜 이렇게 봤냐 이거죠. 그거는 신강사주로 용신을 수로하는 사주이다 이런 거죠. 가색격은 용신이 이제 토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신강이라서 사주가 수고 희신이 금이다. 토가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당이라는 게 재상끝 지금 뭐 장관 총리의 벼슬인데 짠하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재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 해, 술, 유, 신 이렇게 갔어요. 뭘로 갔어요? 이게 금수로 갔단 말이에요. 금수. 이게 토는 갑술의 술 여기 때 잠깐이고 금수로 갔는데 이 사람이 개유, 임신, 신미 이것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수 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주가 뭐예요? 수가 용신, 금이 희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축이 자축 합토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해자축 수 아니냐, 수국을 이루는 거다. 근데 신강에서 수가 용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 의견을 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살아온 것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온 것과 다르면 안 된다 이거죠. 자식이 없었을까?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뭐 정신부인이 아들인가? 정신부의 딸도 포함되는 걸까? 그럼 자식이 죽었는데 어릴 때 죽은 걸까? 첩의 자식을 안 치는 걸까?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적인 면도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는 관이 자식이거든요. 남자에게. 관이 없단 말이에요. 관이 없다. 미중 을목 관이인데 충미 충으로 조금 어려운 처지가 되고 나타나는 관이 없잖아요. 관이 없으니까 자식과 인연이 좀 작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주의 자식을 아들만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딸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이 없어도 딸 부자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뭐 자식이 뭐 아들만 자식인가요? 다른 자식 아닌가?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공망이 이제 무자에서는 오미가 공망인데 이제 시지 미토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지는 뭐 자식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공망이면 좀 뭐 자식과 인연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아니 사전 오행의 상생 상국으로 뭐 생극재화로 해야지 뭐 신살을 씁니까? 신살도 사주 이론의 하나죠. 공망도 뭐 어때요? 공망 쓰면 되죠. 저는 공망 씁니다. 12신살 쓰고 12운성 씁니다. 누가 신살을 안 쓰는 거라 뭐라 하면 네 그러고 말죠. 신살이 잘 맞는데 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뭐 이게 금이 투출되지 않아서 뭐 자식분이 없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운을 보면 뭐 유금, 신금에서 뭐 이렇게 그 식상이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라면 안 되죠. 임천초님을 유금, 신금이 뚜렷이 대운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이때 자식을 두면 되잖아요. 근데 뭐 원국이 없다고 해도 대운에 20년 또 신금까지면 뭐 거의 30년 올 때 충분히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상이 투관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자식이 있었는데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합리적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고전에 대한 비판은 좀 신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현대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를 무조건 맹신하고 옛날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처수 천문책 그래도 좋은 책이에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대운과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한 거고요. 이게 뭐 또 제 말 들으면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전은 꼭 맹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고전 공부를 너무 안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좀 밑에 좀 더 보시죠. 좀 주시면은 자식 인연이 약하다. 근데 저는 현대적으로 남자가 관으로 봤다. 잠에 원진살이 있다. 원진살도 있는 거예요. 뭐 신살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또 미중 을목의 관성인데 충미충으로 상할 수 있다. 또 12신살은 천살도 되는 막힘이다. 또 일주 무자일주의 공망이 오미니까 시지가 미토가 자식궁인데 공망이다. 그러니까 자식과 인연이 없다. 근데 초반에 을목 간목이 떠서 관성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식을 두고 식상운에 좀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을 수 있다. 첩이나 혼의 자식은 언급을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가색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두고 어렵게 표현은 뭐 식상이나 관성과 신살 공망과 원익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이 초반에 관이 후반에 식상운으로 간 거 유추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은 비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010-4277-1922로 이제 동양 타로와 이제 사주 상담도 한다. 뭐 타로 상담도 하고 동양 타로 판매도 한다. 이런 뭐 광고도 조금 있네요.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적천수 천미에 대한 사주를 갖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행복하세요.